박수로 편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태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ML 스터디 운영기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운영을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쩌다 보니까 2019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한 4년 11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의 한 200회 가까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하고 싶은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괜찮나요? 네. 30명이 있는 모임에 참여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5명이 있는 스터디 모임에 참여를 하고 싶으세요? 나는 30명에 참여를 하고 싶다. 있으시네요. 예, 나는 5명에 있는 모임 참석하고 싶다. 예,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5명이 있는 모임이 좋습니다. 5명이 있는 모임이 너무 좋고 5명이 있는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모임을 장기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30명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5명이 모였을 때 장점은 너무 이렇게 끈끈해지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고 대화 나누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인원을 늘리자. 물론 30명이 다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아예 인원을 늘려서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체감상 느낀 바를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수치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은 제가 느끼기에 이쪽 Y축이 인원과 열정이라고 친다면은 이제 시간인데요. 제가 모임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니까 처음에는 열정이 있는 분들이 그리고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2개월을 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5명이서 모임을 시작하니까 2개월을 못 가요. 절반만 빠지더라도 이게 모임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스터디라는 게 이게 인생의 1순위, 2순위는 아니잖아요. 한 7, 8순위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모임이 잘 안 되고 또 한 4개월 정도 되면은 또 한 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운영하면서 사실 3개월 했다가 5개월 했다가 1년 했다가 6개월 했다가 5개월 했다가 4개월 했다 이런 식으로 모집 주기를 좀 바꿔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모임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는요, 2019년에 파이썬과 그리고 머신러닝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는 스터디 모임에 가고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제 서울에 많이 있었어요.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스터디라는 글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찾았을 때 모드연구소라는 플립스쿨 랩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제 상황이 이렇게 돌 지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내에게 승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2시간 정도만 내가 취미 생활을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허락을 받고 제가 집이 수원이었었거든요. 그때 강남을 나가기가 조금 힘들어서 집 앞에다가 이제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캐글도 몰랐고요. 그냥 네이버 카페에다가 그 네이버 카페 중에서도 취업 카페에다 글을 올리면은 취업 카페 스터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취업 카페에다 올리면은 이게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한번 힘들게 4명 모집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 공부를 딱 시작하고 나니까 캐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천성님께서 스터디를 많이 만들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당시에는 캐글 스터디 수원, 캐글 스터디 서울, 강남, 캐글 스터디 합정 이런 식으로 모임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캐글 스터디 수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나를 돌아봤는데요. 이게 딱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모임 초기에는 사실 정말 죄송스럽지만은 제가 모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개념도 없었거든요. 그냥 진짜 머신러닝 공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때 마침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 지금 2판인데요. 1판이 나왔었어가지고 이 책으로 시작을 했고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 써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발표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발표자를 지정해서
분량이 여기까지니까 발표를 같이 한번 해보자,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에 리스크는 발표자가 빠졌을 때 그 모임이 어떻게 될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바꿨던 게 이제 두 번째 방법. 당일 발표자를 지정하자. 5명이 모였다면은 5명이 다 같이 챕터 2를 읽고 나서 5명이서 발표자 정해서 한 명을 발표를 하자. 근데 좀 장단점이 있었어요. 발표자를 지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책 내용 외 것도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확장이 막 되는 거였는데, 발표자를 당일 지정하니까 책 내용에서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가, 마지막으로는 그냥 전원이 그냥 같이 한번 이야기식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전원이 내가 공부하면서 몰랐던 거, 궁금한 것들 질의응답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 책이 끝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신러닝 탐구 생활이라는 캑을 4개 대회를 챕터별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가지고 이 책으로 같이 했었는데, 사실 앞에서 기초할 때는 되게 쉬웠는데요, 이 캑을 대회를 하면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대회 하나를 나가는데 끝난 대회입니다. 종료된 대회였는데 한 3주 정도를 공부해야지 저희가 이 대회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스터디에서 하려고 하니까 한 2주 지나니까 별로 공유할 내용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당시에 많은 국내 대회들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국내 대회 참여할 때는 한 달 하던지 2달 하던지 열정적으로 하는데, 이미 종료된 대회를 가지고 3주 동안 진행하니까 좀 이렇게 몰입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4개 대회가 있는데 2개 대회만 하다가 이 책은 그냥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좀 작은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2019년도에 제가 노션에 적었던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1등 예정인 분, 또 스미싱 문자도 그때 상위권에 계셨던 분이 계셨고, 그러면서 좀 성공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몰입감이 점점점 이렇게 모임에서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좀 모임이 잘 된다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사실 모임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괜찮겠지 하다가 도저히 안 괜찮아져가지고 한 3달 쉬다가 다시 이제 온라인으로 해보자라는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최근까지 온라인으로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계속 병행하면서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해외 분들도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미국과 독일과 또 호주였나? 거기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석박사 하시는 분들이 한국어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에 오셔가지고 새벽 시간에 오시기도 하시고 또 점심 시간에 오시기도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벤트도 많이 진행했는데요. 현업자 초청 세미나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 현업에 계신 분들, 시니어분들 모셔가지고 사실 이야기도 나눠보는 시간 가졌고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 잘 됐는데 많이 까였어요. 그냥 계속 아름아름 알아가지고 요청들 드렸었거든요. 많이 까였는데 또 이렇게 세미나도 해보고, 여기 사진 자세히 보시면은 치킨을 들고 있습니다. 치킨 이벤트도 해보고,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머플러 이렇게 나눠주면서 머플러 이렇게 입고 사진 같이 한번 찍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정시 출석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시 출석 이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TIL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비대면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텐션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는 글들도 작성을 해봤고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모이기 시작했어요. 학습은 저희가 코로나 때 한 2년 동안 비대면 방식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좀 익숙해졌고요. 이제 그 모임이 좀 더 편했었고, 근데 공부는 비대면으로 했지만은 한 번씩, 한 2-3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여가지고, 요거는 어떤 대학생 분이 이렇게 캑을 코리아 해가지고 그 판다스나 맥플러립 요 내용을
마우스패드로 만들어 와가지고 좀 나눠줬었고요. 그리고 지금 동영상을 볼 건 아닌데 이렇게 대학생분이 또 브이로그도 만들어줘서 이렇게 모임 행사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컸던 거는요, 이 케겔 코리아 커뮤니티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곳에서 모집을 했을 때 이렇게 학습할 사람, 같이 공부할 사람 모집했을 때 모집이 잘 안 됐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유효하게 모임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케겔 코리아 커뮤니티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제가 글을 계속 올렸어요. 글을 올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이 성장하고 싶어 하시고 또 함께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커뮤니티에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는 사실 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만 적다가 여기는 제가 드라마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때 more to the scene to the learning 이런 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패러디 해가지고 모집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5개월 모집했다가 여기는 6개월 모집했다가 여기는 얼마 5개월 했다가 4개월 했다가 그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좀 이렇게 떨어뜨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시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 다 수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줌 화면이 한 번에 30명까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30명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30명까지 받다 보니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모시지 못한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19년 이렇게 수원 영통 쪽에서 모임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0년이 되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었고, 그리고 다시 비대면이 풀리면서 이렇게 다시 모여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또 네트워킹 시간 가지기도 하고요. 2014년 지금 이렇게 또 새롭게 멤버들을 구성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잘 했다기보다는 이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모임이 계속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2019년에 있던 분들이 끝까지 있었던 분은 딱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많이 나가시기도 하고요. 많이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기도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분도 계셨어요. 거의 임신하셔가지고 참석을 하시다가 만삭 때까지 하시다가 애 둘 낳고 다시 막 돌아오시고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비율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이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들었을 때는 잘 되기만 했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굉장히 유리 멘탈이거든요. 분명히 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아마 모임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열심히 참여하다가, 그러니까 그 그룹에서 할 때마다 계속해서 피드백 해주고, 리딩 조금 해주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사라져요. 개인적인 일로. 그랬을 때, 이거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글을 올려도 분명히 제가 물어봤어요. 온라인으로 소통이 괜찮으시냐? 라고 물어봤는데, 글을 올려도 소통이 안 돼요. 나 못 읽었대요. 이거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발표 당일날 발표자가 막 사정이 생겨요. 그러면은 제가 또 메꿔야 되잖아요. 그럼 나 뭘 발표하지?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캠 마이크 가능하다고 했는데 안 된대요.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건 좀 순화돼서 적었어요. 근데 별의별 일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때마다 사실 제가 유리 멘탈이어서 막 화가 엄청 나요. 막 메모장에다 글을 적어요. 막 이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이 안 된다는 식으로 장문의 메시지 막 적은 다음에 그거를 올리진 않습니다. 올리진 않고요. 그냥 적기만 적고 다음 날에 제가 좀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다시 좋은 메시지로 저희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요. 그런 식으로 글들을 많이 올렸던 것 같고요.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성과라고 하면은 대회 성과도 정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슬랙이 3개월 이전 게 안 보여가지고 제가 정리를 못했고요. 그래서 대회 수상이 꽤 있었는데 사실 천성님이 발표 주제를 처음에 작성했을 때 케겔 스터디 운영 후기 그런 식으로 작성했는데
저희 캐그를 많이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캐그를 빼달라, 그냥 ML로 하겠다,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회 수상도 국내 대회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국내 대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대회들이 좀 많이 어려워졌는데 초창기만 하더라도 대회에서 수상하기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막 높은 레벨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았던 거는 저희 모임에서 취업하거나 이직하거나 직무 전환한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웠어요. 이게 취업하거나 이직하시거나 직무 전환하시면은 더 이상 안 나오시거든요. 잘 바빠서.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쪽이 가장 많았었고, 그 다음에 뭐 대학원 진학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공에 계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어떤 그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저희 멤버분들이 함께 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네트워킹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매주 자극이 되게 많이 됐다라는 피드백이 있었고요. 그리고 책을 쓰려는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혼자 쓰시기도 하시고요. 또 같이 저도 이렇게 같이 썼거든요. 같이 쓰기도 했고, 지금 올해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까 올해 책을 써보겠다라는 결심한 목표를 가진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마 올해도 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주제들을 이 클로드에다가 넣고요. 우리 주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초적인 머신러닝 개념이나 알고리즘이 초창기에는 많았었는데 점점점 이제 실무 적용이나 사례, 그리고 프로젝트 리뷰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뭐 대회 참여 후기, 프로젝트 경험들이 좀 많아졌고요. 최근에는 뭐 디퓨전 모델이라든지 챗GPT라든지 LMM이라든지 레그라든지 랭체인이라든지 이런 주제가 많이 공유되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싸거나 대분이지만은 약간 엔지니어적인 역량들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마다. 그래서 MLOps라든지 서빙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혹시 뭐 주제가 궁금하시면은 제가 정리를 잘 하지 못하는 편이어서 여기 그 깃허브에 가시면은 뭐 정리가 조금 그래도 주제만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여섯 분이 발표를 하셨고요. 뭐 요런 주제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초적인 내용도 있고요. 컴피티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수상 후기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뭐 어떻게 지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보안 이슈 때문에,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뭐 이런 어려움들이 겪고 있다, 뭐 이런 논문 참고하고 있는데 뭐 혹시 또 다른 논문 참고할 게 있느냐,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주 화요일 날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인원은 30명인데 30명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3분의 2가 참여를 보통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대는 예전에는 뭐 10대부터 50대까지 다 있었는데 지금은 20대부터 40대까지 있는 것 같고요. 직무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의 뷔페 같은 모임이에요. 약간 잡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관심사를 발표를 하고, 또 그 발표 내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질의응답 하기도 하고 또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돼서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발표하게 되면은 되게 집중해서 듣는데, 정말 관심 없는 분야를 갑자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좀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인 것 같고요. 난이도도 제가 저희도 올챙이 쪽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올챙이지만은 올챙이 쪽이 있었기 때문에 입문자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한 10%에서 20% 정도. 그래서 난이도 쉬운 내용도 발표가 되고요. 또 어려운 내용도 발표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멤버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저희 스터디의 장단점이 뭔 것 같냐 물어보면은 다양한 관점에서 직무가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군인도 계셨고요, 뭐 사단장급도 계셨고, 그 다음에 특이한 직무를 가지신 분들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ML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지식의 스코프를 좀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가장 컸던 거는 이제 매주
이렇게 옆에 누가 있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 어떤 사람이냐 계속 공부하고 계속 뭐 이렇게 연구하고 뭐 논문 쓰고 그다음에 책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극을 계속 받고 뭐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뭐 습득 및 Q&A 할 수 있다. 아마 이것도 지금 이건 아마 대학생이 적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본인이 공부하는 거 질문을 막 들고 와가지고 막 질문을 계속하는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박하고 푸시하기보다는 킥고잉 문화를 가지고 있다. 사실 저는 압박하고 싶은데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야기는 제가 거짓말 할 수 없는 게 지금 스터디를 또 함께 하시는 분이 한 5분 정도가 있어가지고 혹시 틀린 말 하면은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뭐 단점들이 있어요. 관심 분야가 먼 게 나오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사실 뭔가 같이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개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지가 없다면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어서 이 문제가 왔을 때 거의 한 8, 90%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고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저희가 지원자가 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데이터를 누락하지 않았다면은 25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단점을 많이 적어놓은 상태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지원자가 어느 정도 그 모집글을 보고 걸러졌다고 생각하고요. 보시면은 직장인이 한 45%, 그리고 대학생 40%, 취업준비생 10%, 거의 한 50%네요. 기타 뭐 프리랜서, 예비 창업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직무도 좀 다양하게 그렇게 골고루 구성되어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모집을 해서 받으면요, 학생분들이 그렇게 길게 하지 못해요. 방학 때만 딱 하고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되게 자주 사라지더라고요. 학교에서 행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라지면서 실질적으로 실참여 비율은 직장인이 거의 한 80% 이상인 것 같고요. 학생은 뭐 대학생 포함입니다. 대학원생 포함입니다.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참여 동기 250개의 글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것도 클로드한테 부탁하고 챗GPT한테 부탁했는데 챗GPT가 프롬프트를 물론 잘 쓰면은 잘 뽑아낼 수 있겠지만은 챗GPT가 좀 엉성하게 뽑아내서 일단 클로드가 뽑아낸 글인데요. 5개만 뽑았습니다. 이제 함께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교류하고 싶다. 뭐 동기부여 자극이 받고 싶다. 실전대에 참여하고 싶다. 뭐 요런 형태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학습 경험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는 대회 참여의 경험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뭐 동아리나 스터디, 수업을 통해서 좀 공부했었다, 뭐 프로젝트를 해봤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에서 기대하는 상황은 지금 보시면은 최신 기술, 뭐 적용 사례, 다른 회사, 다른 도메인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 나누는 게 있고요. 대회 참여를 목표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 함께 성장할 러닝메이트가 있다는 게 옆에 동료가 있고 옆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을 스터디 모임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연구 학습 주제도 이제 클로드한테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되게 많아요. 많은데 보시면은 뭐 NLP 20%, CV 뭐 20%, 추천 시스템 15%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분야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정말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있고, 사실 기타도 이렇게 아마 클로드가 뽑았던 이유는 그 대회에서 뭐 신약이다 또는 뭐 금융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요게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금융에 계신 분들 그리고 뭐 보안이나 의료 쪽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이 들어오셨었어가지고 이렇게 뭐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 대회 참여 계획이 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관심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4분 남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저는 운영을 할 거냐면요. 사실 제가 이 모임을 30명이서 계속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고 주제도 다양해가지고 몇 번을 쪼개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 성향이 저희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참여는 하려고 하는데요, 리딩은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트라이 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이거를 좀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면 저 벤치마킹을 너무 하고 싶고요. 그래서 기대하는 바는 운영진이 만들어져서 제가 없어도 되는 모임을 만들고 싶고, 올해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시도해보는 거는 웹 모임 때마다 모더레이터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모더레이터가 리딩하는 형태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스터디 자체를 좀 과하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냥 하면 됩니다. 모임을 그냥 만들고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왕 하는 거 좀 좋은 모임, 좋은 문화를 좀 만들고 싶었고요. 그리고 좀 커뮤니티 내에서도 좀 좋은 학습 모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전 질의응답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요거 먼저 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지식을 쌓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지 최신 연구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답변은 그 리더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더도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공부를 하려고 만든 모임이기 때문에 리더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둘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모집 대상이 다를 것 같아요. 기초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연구 트렌드, 최신 트렌드도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연구 트렌드에 관심 있는 사람은 기초에 관심이 있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주니어끼리 스터디 모임을 할 때 이제 리딩해 줄 사람이 없고 헤맨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실 리딩이 있는 스터디도 모임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있다 하더라도 저는 약간 특이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게 있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수학을 굉장히 잘하신다. 그래서 머신러닝 이론에 대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잘 풀어주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빠져요. 그러면 그 모임이 계속 파토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서, 저는 처음 만든다, 잘 이끌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도서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캐글로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정확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은 제가 함께 고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스터디는 잘 하겠는데 심화학 스터디를 잘 못하겠다. 요거는 저도 예전에 스터디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모두의 연구소 랩이라든지 플립스쿨 참고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랩에서 심화학습 되는 모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요것을 참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모임도 지금 무료니까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1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K-코리아에서부터 스터디도 하고 있어서 궁금한 점이 3개월이나 이제 4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하면은 피로감이 어느 정도 있는데 5년 동안 계속 하셨다고 하니 중간에 혹시 쉬는 시간을 두고 또 계속 모집을 하시는지. 네, 정확합니다. 저 처음에 한 2, 3년 동안은 쉬는 시간 없이 달려왔는데요. 중간에 방학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리프레시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한두 달 중간중간에 쉬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 저도 약간 리프레시가 되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좀 그런 리프레시가 돼가지고 다시 오시더라고요. 예. 네, 저는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3회 이제 기초 머신러닝 강의나 스터디라는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쭉 보신 중에 적합한 게 있으면 아까 물론 소개해 주셨지만 알려주시면 좋고, 두 번째는 제가 모두 연구소에서 플립스쿨도 해보고 아까 보여주신 그 심화 랩 중에 하나를 하거든요. 네. 심화 과정으로 가면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초보는 다 잘 모르니까 이렇게 간다고 치면, 심화는 사실은 하고 싶으면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걸 묶어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노하우가 좀 있으신지.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기초 모임은 저는 파이썬 완벽 가이드 책도 좋고요. 아니면은 태진님이 쓴 저 캐글 책도 좋지 않을까,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은 생각을 하는데요. 기초 모임은 크게 시작하기, 책으로 했을 때, 도서로 했을 때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내가 이 챕터 시작하고 그 다음 챕터 뭐고 그 다음 챕터 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그 모임을 리딩하시는 분만 좀 사람들을 잘 모아주시면은 큰 문제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심화학습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좀 목표가 분명했을 때 좀 모임이 잘 운영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한 30명 있고 뭐 20명 이렇게 모이고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모두가 몰입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약간의 좀 티나게 그룹핑 되는 조직도 있고요. 뭐 이렇게 수면 아래에서 약간 저 몰래 그룹핑도 따로 하시더라고요. 둘 다 나가셔가지고 따로 하시던데 그러면서 또 조직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성공한 케이스는 잘 못 봤고요. 그냥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끼리 좀 모이게 만들면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발표 해주신 트레이닝 데이터 서머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에 뭐 궁금하신 사항들 나중에